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동의 절차와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학 통합에 반대했던 순천대 학생들이 재투표 실시 여부에는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5.2%가 재투표에 찬성했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군덕이 위험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공항 운영 검사에서도 위험 요소로 지적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남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와 탄탄한 체육시설 덕분에 전국 단위 선수단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초광역특별시 출범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지방의회 동의를 앞두고 민관협의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논의에 가세하면서 통합 추진이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개최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민관 합동 실무기구로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특별법 제정입니다. 이른바 가칭 광주 전남 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는 통합을 통한 권한 확대와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I와 반도체, 문화 관광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 등이 거론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15일 행정통합특별법 공청회를 연 뒤 16일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두 지역이 목표하는 통합자치단체 7월 출범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2월 안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시도민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입법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중앙정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에 없는 사실은 사상 처음 결의에 찬 결단이고 우리 광주남 시도민들이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생각하고 우리 광주남 대통합을 통해서 호남의 대부흥을 이루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확실하게 이번에 마련하겠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두 지역의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히며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꾸려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통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의회 동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행정통합 동의안을 놓고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을 차례로 진행해야 하는데 동의 시점의 마지노선은 국회 상임위 심의 전인 1월 말에서 2월 초로 예상됩니다. 이렇다 보니 두 지역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의회 동의가 주요 관문으로 꼽히는 상황. 전남도 의회는 행정통합에 찬성하면서도 특별법 제정 과정 등에서 의회와의 논의가 빠져 있다며 전남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가 도의회의 대승적 판단만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금같이 공식적인 소통 창구조차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단편적인 정보만 전달을 받는 구조로는 도의회가 책임 있는 판단과 협의를 수행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19일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난 12일 호남권 행정통합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호남의 경우 과거 농업과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해왔지만
산업화 이후에는 저개발과 인구 유출로 오히려 소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토대로 반도체와 AI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는 지역이 아니라 산업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투표를 원칙으로 삼고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 채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대학교와의 통합에 반대 의견을 냈던 순천대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재투표 실시에는 찬성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 학생 비상대책위원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630명 가운데 55.2%가 재투표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생 6,300여 명 가운데 참여율이 10% 수준에 그쳐 의견 대표성을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대학 측은 교수회의를 열고 재투표 여부 등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 활주로 말단의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관제사와 조종사 모두에게 위험 요소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관제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항공기에 대해 둔덕과 관련한 주의나 경고는 단 한 차례도 안내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지난 18차례 공항 운영 검사에서도 위험 요소로 지적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정부의 안전 판단 실패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이 동계 전지훈련지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화한 기후와 잘 갖춰진 체육시설 덕분에 해마다 선수단 방문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이 장애물을 피해 공을 옆으로 차는 드리블 훈련을 이어갑니다.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에 집중합니다. 전국 초등학교 31개 축구팀이 장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교적 온화한 기후와 안정적인 훈련 여건 덕분에 전남은 동계 전지훈련지로 꾸준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처음 장흥 와서 보니까 시설도 너무 좋고 팀들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시스템이나 협회 측이나 군에서 너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장흥군은 선수 유치를 위해 천문과학관과 해동사 등 대표 관광지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선수들의 체력 측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요 관광지라든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무료 혜택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은 또 훈련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그 해설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내해서 진도 공설운동장 일대에서도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선수들은 운동장을 돌며 몸을 풀거나 흥겨운 음악에 맞춰 트랙 위를 달립니다. 선수들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온화한 기후는 물론 숙박비와 식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 덕분에 전남을 훈련지로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 진도는 날씨도 따뜻하고 육상 훈련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달이 되면 이곳에 와가지고 전지훈련을 하는데 이처럼 전남을 찾는 전지훈련 선수단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시즌에 16,000여 명 수준이던 참가 인원은 3년 새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같은 기간 연간 154억 원에서 33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지훈련 기간 선수 1인당 하루 평균 9만 원가량을 소비하면서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29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2년 연속 타시도 체육 지도자를 초청하는 투어 행사도 진행하고 지역 상품권과 이동 차량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무안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가 갓길을 걷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3일 오전 7시 10분쯤 무안군 해제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70대 운전자가 갓길을 걷던 60대와 7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여성 2명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S자 형태의 곡선 도로를 주행하다 좌회전 구간에서 갓길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12일 밤 11시 4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4층짜리 빌라에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주민 20여 명이 한밤에 대피했고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원팀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13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선 박람회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주 행사장과 전시 공간 조성, 행사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 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주요 실국에 선시와 행사, 안전 등 각 분야별 협업을 주문하며 오는 7월까지 모든 분야를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성박람회 주 행사장 기반 시설과 전시 공간 조성의 공정률은 약 40%로 오는 2026년 7월까지 주요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며 8월 시범 운영 후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김창주 전 여수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13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료형 행정과 기득권 정치가 여수를 침몰시켰다며 행정이 아닌 경영이 결합된 자치형 행정가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 재편을 통한 여수 산단 침체 극복과 지역 상권 회복, 고부가 가치 수산 가공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여수시가 저수온 예비특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상황실과 현장 지도반을 가동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사료 공급량 조절 등 피해 예방 요령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이 7도 도달이 예상되면 예비특보, 4도까지 떨어지면 주의보, 주의보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되면 경보가 발령되며 현재 여수시에는 지난해 12월 31일 저수온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해 여수시는 저수온으로 어가 83곳에서 약 6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2026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되며 4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제 콘텐츠와 운영체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해 대표 축제를 선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차 없는 축제장 운영과 바가지 요금 근절,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등 산무 축제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5회를 맞는 광양 매화축제는 오는 3월 광양 매화마을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정재훈 목포시 의원이 발의한 지역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관련 조례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미래 세대가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시민 보훈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발맞춰 목포돌봄 365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통합돌봄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본인이 살던 곳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